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울진과 삼척은 산불 발생 나흘째인 오늘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산불 피해 상황과 진화율 등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주말 동안 뉴스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소방청이나 산림청에서 하지 못한 말씀 한마디만 꼭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물적, 심적 피해가 있었죠. 발생되고 있고 현재로서 속단은 이르지만 그래도 동해산불이 보도에 의하면 90% 정도 좀 큰 불이 잡혔고요. 삼척불도 50% 이상 많이 큰 불은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관계 소방관이나 산림청 분들의 사퇴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삼척, 강릉, 동해 여러 군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곳에서 전부 불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어렵게 했던 게 제가 사투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그렇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났기 때문에 또 기후 조건이라든지 계절적인 조건, 수량 확보 모든 것이 녹록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서 서두에 제가 좀 그렇게 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요. 물론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방화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올해 지금 올 겨울철 이철의 그 강수량이요 거의 50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람도 이 시절에 굉장히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부는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말라져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산림 녹화를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어느 산을 가거나 수목이 너무 많고 가랑잎이 보통 수십 센치씩 이렇게 마른 가랑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울진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워낙 커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나 계속 지금 피해는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3시 기준으로다가 약 2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고요. 2만 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면적이죠. 쉽게 이해하자면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3분의 1에 해당되는 정말 광활한 면적이고요. 건물도 512동 이상이 그 피해를 봤고요. 이재민만 하더라도 7,300여 명 이상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응에 있어서 동원된 헬기만 하더라도 92대 이상, 거의 100대에 가까운 게 동원이 됐고 인력도 18,000명 이상 이렇게 동원됐는데 또 하나 좀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들은 기계도 계속 쓰면 고장이 나듯이요. 인력도 지금 며칠째 동원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너무 지쳤고 탈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응력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간밤에는 또 밤샘 진화 작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주로 공중 진화라고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서 큰 불을 잡는 데 주력을 하는 거고요. 주로 야간에는 헬기의 어떤 이용한 그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산림청 대원이나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경찰 협조 이런 걸로 주로 인력에 의한 방어 조치라든지 예방 조치, 물을 뿌리거나 가랑잎을 걷어내거나 잔불을 정리하거나 또 대민 그 주거 지역을 보호하거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 쉬기가 어렵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간밤에 이렇게 고생을 한 이유가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금강송이라고 하는 것의 군락지가 200년 이상 자라온 그런 수목이 수만 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소실하면 복구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아마 낙엽을 긁어내거나 주위에 물을 뿌리거나 방어선을 구축하거나 이러한 인력에 의한 이런 조치를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이쪽 지역으로 바람이 또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예, 있어서. 속단은 내릴 수 예. 없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변덕이 심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바람이 남풍이 불다, 뭐 동서풍이 불다 이것이 변동이 심하고요. 또 지역적으로 그 큰 바람의 방향은 그렇지만 돌풍이라는 게 자주 불립니다. 네. 돌풍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어디로 이게 불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좀 꺼졌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풍이 다시 불어줘서 또 부분적으로 발화를 하는 그러한 위험성은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강릉 지역이나 지금 주불지나 90% 가까이 됐다는 지역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안심할 단계 거네요. 절대 아닙니다. 예,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또 재발할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 산불 같은 경우는 나무 그루터기나 풀뿌리 이런 곳에 숨어져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수많은 화재조사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자면 불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뭐 수시간 숨어 있는 건 별거 아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수일 동안도 불이 숨어져 있다가 또 바람이 불거나 이러게 되면 또 발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불길을 잡기 위해서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뭐 울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 정도에 네네. 그친다고 해서 이렇게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바람엔 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뭐 기후적인 요인은 당연히 있겠고요. 이게 전투와 똑같습니다. 전선이 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여러 곳인 거예요. 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있었던 게 열 몇 건 이상 그 화재가 산불이 있었고요. 산불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력도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디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강원 강릉 지역이나 이쪽은 오늘 중으로 그리고 네. 울진은 내일 중으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네요. 산림청장님에서 그 산림청에서 공식 발표하기는 내일 오전 중에는 큰 불을 잡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요. 뭐 간절한 희망은 오늘 낮에 해 떨어지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저의 욕심인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아직 추가적으로 이제 더 산불이 확산될 가능성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릉이나 동해 쪽은 잔불 진화 작업을 많이 남겨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작업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잔불 진화 작업은 대부분 인력에 의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아마 TV에서 다 나오는데 이렇게 등짐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한 예. 물이 이렇게 배낭 같이 매는 걸 가지고 거기 물을 담아 가지고 하나하나 풀뿌리 나무 뿌리를 헤치면서 헤집으면서 거기다 물을 뿌리고 이런 작업을 오로지 거의 인력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게 잔불 정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현재 군 병력이 동원되거나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인력 도움이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보긴 했지만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인재일 것이다라는 지금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자연 발화인 경우 우리나라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실화, 뭐 방화라든지요. 특히 담배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저거 있죠. 왜 네. 봄철에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또 성묘철에 실화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산불의 80~9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산불 범죄와 관련한 관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뭐 중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불을 낸 경우에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사실은 약하죠. 더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평균적인 어떤 그 벌금 처벌 받은 거를 보면 18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경미한 거고요. 대부분이 과태료나 기소유예 정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되고 강화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뭐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죠.
특히 요즘 같은 철에 제일 산불이 위험한 시기가 다 아시겠지만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 식목일 그 기간 동안입니다. 이때는 하여튼 산에 들어갈 때는 아예 화기가 될 만한 건 소지 안 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예. 특히 이번 산불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요. 산길이나 이런 데를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무심결에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이렇게 수백 년 키워온 살림을 멍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행동은 좀 제한돼야 된다.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걸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을 직접 등반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죠. 주변을 지나갈 때도 주의를 해야 그렇죠. 된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지내다가 봄날 따뜻한 날이 오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그 야외 활동, 등반 활동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때 아예 나이타 속량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특히 정해진 등산로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게 되면 혹시라도 몰래 뭐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 불을 사용할 그 욕구도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